여하튼 반갑습니다. 네, 선샤인님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다 뵀던 분들이시네요. 아직 지금 4명밖에 지금 조인이 안 되셨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렸다가 좀 차분하게 뭐 이렇게 근황 전달하면서 지금 얘기 시작을 하고 있을까요? 편하게. 예. 지금 세템버님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9월이잖아요. 아이디어 좋네요. 네, S정님도 반갑습니다. 네. 어떤 얘기 할까요? 여러분 뭐 잘 지내셨습니까? 별거 없으셨고요. 뭐 최근 보니까 기사에 보니까 여기 서초동이나 뭐 동작구 같은 경우는 특별 재난 지역으로 이제 선정하겠다라는 이제 발표가 있던데, 그때 이제 강남에 홍수가 나고 나서 아직까지도 미처 뒷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듯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이미 일상생활에 복귀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미처 그때 큰 수해를 입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고통 속에서 일상생활에 복구하시는 걸 힘겹게 그렇게 이겨내시고 계시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여러분 그 특별 재난 구역으로 선포가 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아시나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컨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뭐 여러분 답변해 보실래요? 제가 할까? 네. 공과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뭐 전기세라든가 수도세 같은 경우에도 감면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국세나 지방세 같은 경우도 그 특정 지방세와 관련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그 지자체 관련된 부분에서도 감면이 될 테고. 갑자기 KWS님이 녹음을 했는데 병신이라고 욕 한 번만 해도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게 모욕죄는요, 여러분 이게 명예훼손죄도 마찬가지인데,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연성은 뭐냐면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이걸 공연한 상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녹음을 했다 하더라도 그 녹음된 정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모욕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신? 자, 여러분 판례 관련해서 이 뭐 병 XX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한 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케이스도 있고요, 인정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그 발언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모욕적인 언사와 관련되는 부분이 다르게 판단된 케이스가 있었다는 거죠. 네. 구체적인 사실관계, 상황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형사소송에서는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KWS님은 주변에 사건 사고 많으신 것 같아요. 일전에도 보니까 비슷한 질문들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 편하게 뭐든 좋으니까요,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거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시면 최근에 강남 홍수, 아까 뭐 특별 재난구역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이번에 강남 수해가 생기고 나서 그 중고차 시장에서 이 침수차들이 대량 유통되지 않을까와 관련된 이를 걱정하는 기사들이 떴더라고요. 한번 보면 어떤 게 있냐면, 폐차를 하지 마시라, 침수차를 10배 비싸게 사겠다 라고 하는 그 중고 물품 거래 시장이 막 화랑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왜 그럴까요? 폐차를 하지 마시고 침수차를 10배 더 비싸게 사겠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대충 고치고 이를 중고차 시장에 내놓아서 시세 차익을 얻겠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중고차 시장에서 이제 침수차 여부를 이제 구분하고 분별하는 게 중요해지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침수가 되게 되면 이제 곧 뭐 이 차량 수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차량 침수와 관련된 큰 부분을 수리하거나 했을 때는 보통 일반의 카 히스토리나 이런 데 다 남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그 자동차 365라는 아마 홈페이지가 있을 겁니다. 거기 가시면 실제 그 차량 침수 여부와 관련된 이력이라든지 아니면 큰 부분에 관련된 그 수리 내역 등등을 확인을 하고 이 침수 여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통 침수가 되게 되면 자차 보험이 들어가 있다면 전손 처리라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실제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중고차 시세에 준해서 보통 손해 보상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이같이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불법적으로 중고차 시장에 유통이 되는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자차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또 하나는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게 이 수혜 때 자기 과실이 개입된 케이스는 보험 이 부분에 적용을 못 받잖아요.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같은 케이스에서는 불법적으로 중고차 시장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시기에는 보통 뭐 한 1, 2년 정도는 중고차 시장에서 뭐 관련되는 이 물품을 살 때 특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짤막하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실제 매매를 하실 때 이런 특약 사항을 하나 집어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컨대 판매자가 얘기해 주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침수 여부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후에 매매 이후에 드러날 경우에는 이 가액 전부를 환불해준다.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해준다와 관련된 특약 조항을 적어 넣으시면 조금은 안정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네. KWS님이 또 뭐 질문 주셨네요. 보니까 돈 주고 변호사 상담하는 거랑 경찰서에 무료 변호사 상담하는 거랑 퀄리티 차이가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실제 여러분 변호사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책임이 따르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내가 모르겠어요.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내가 돈을 받지 않았는데 그 상대방이 질문 주시는 것과 관련돼서 어떤 책임을 지고 이 부분에 대한 상담을 받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뭐 로톡이든 다른 어떤 법률 플랫폼을 통해서도 좀 값싸게 법률 상담을 받는 어떤 형태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비용을 지불하고서 변호사로부터 좀 책임 있는 답변을 구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러시는 분들 많으세요. A 변호사, B 변호사, C 변호사 확 전화번호 다 그 확보를 해놓고 그냥 전화 다 돌려보는 거예요. A 변호사는 이렇게 상담을 해줬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B 변호사한테 물어봐서 어떤 변호사가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조언을 해줬는데 그게 맞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또 들었어. 그럼 또 C 변호사한테 가서 특정某某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맞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무료 변론을 이렇게 하면서 법률 자문을 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 그리고 실질적인 답변을 얻기는 힘듭니다. 답변 말씀드리면 보통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보통 어떤 식으로 답변을 드리냐면 뭐 그 변호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게 맞겠죠 라고 얘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번 확인해 보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사실상 알맹이가 없는 상담으로 끝이 나는 경우가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적정하게 관련되는 부분으로 비용을 지불하시고 어느 정도 좀 실질적인 그 사안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그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송 밥버거님이 계시네요. 밥버거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인가요? 일전에 저희 방송을 보셨던 분인가요? 이게 딱 시간이 6시잖아요. 그러니까 밥버거 하니까 진짜 밥 생각이 나긴 하는데 뭐 자주 들려주시고요. 뭐 들려주실 때 또 궁금하신 사안이나 법적인 사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편하게 갖고 오셨다가 여기서 풀어주시면 제가 채팅 처음으로 달긴 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처음이 뭐 어렵죠. 이제 한번 시작하면 계속 달아야 되시는 거 아시죠?
네. 세템버님이네요. 환율이 계속 올라서 걱정이다. 네. 지금 최고치 찍었던데요, 달러가 또. 네, 걱정이긴 합니다. 지금 보니까. 네. 지금 뭐 안 오르는 게 없어. 지금 환율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요. 10년 장기 채권 뭐 이자도 다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요. 막 살기는 점점 힘듭니다. 그런 와중에 부동산은 폭락할 조짐이 또 있어 보이고요. 네. 이래저래 이게 현실 생활에 좀 이게 버겨내기가 점점 뭐 힘들어지고 있는 시점이긴 합니다. 예. 예. KWS님이 일반인도 법을 아는 게 필수인가? 그럼요. 아는 사람은 못 당합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무고죄 처벌은 최대 징역 10년이에요? 여러분 그 최대 징역 10년 한번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정확하게 이렇게는 구성이 안 될 것 같고 한번 찾아볼게요. 보통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형사 전문 변호사는 예컨대 어떤 법 조문 같은 경우에 어떤 제명의 법 조문, 형량 이런 거 정확하게 다 외우고 있냐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뭐 많이 하는 제명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외우고 있기는 하고요. 구체적인 법정형 정도는 글쎄요, 잘 안 외워지겠네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건 어디간에 법정형이기 때문에 실제 선고되는 형태, 실제 실무에서는 어느 정도의 처벌이 예상되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물론 그 법정형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긴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무고죄 같은 경우는 벌금형으로 이제 처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이렇게 결론 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예컨대 또 뭐 성범죄와 관련돼서 상대를 악의적으로 무고해서 그 사람의 실제 징역형까지 살게끔 할 만한 어떤 그런 재질이 좀 안 좋게 느껴지는 그런 사안 같은 경우에는 종종 단기 실형 정도는 선고되거든요. 1년 정도.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뭐 한번 찾아보죠. 뭐 형법 같은 경우에. 박버거님 찾지 말까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다고요? 그러면 안 찾겠습니다. 저도 손이 필요해서 저는 그렇고. 네. 근데 박버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무고죄 지금 실제 뭐 이게 법정형을 제외하고 실제 처벌 수위를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이 드세요? 어때요? 그리고 KWS님도 어떻게 지금 뭐 법을 공부하시는 분이신가요? 법 관련되는 질문을 좀 많이 하시는 분 같으시긴 한데, 일단 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충 몰라서 보통 이제 법정형은 뭐 약하게 벌금형 하고요, 그리고 징역형하고 병가되는 형태로 아마 구성이 돼 있을 거고, 통상은 이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나온 기사, 지금 이게 이렇게 맞드는 시간은 적절하지 않아서 뭐 기사를 또 하나 소개해드리면, 여러분 이 기사 보셨습니까? 보시면 키울 자신이 없어서 신생아를 종이 봉투에 담아서 버렸던 그 20대 남녀 부모 사건이 이제 기사가 떴었는데, 그래서 이게 영아 유기 혐의로 지금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그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본 사건에서는 영아가 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아 유기죄는 특징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뭐죠? 아마누 긴지님이 뭐 질문 주셨는데, 이 기사 관련된 얘기 한번 하고 제가 답변 좀 드릴게요. 네. 실제 영아 유기죄도 그렇고요, 영아 살인죄도 그렇고, 특히 영아 살인을 말씀드리면, 영아 살인죄의 주체는 정해져 있어요. 직계 존속이에요. 그러니까 직계 존속이라는 건 모친하고 그리고 아버지까지 포함해서 이게 법률론뿐만 아니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그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살해죄하고 다르게 이 영아 살해죄 같은 경우는 이 직계 존속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일반적인 살해 행위의 재질이 처벌 수위가 경감되게끔 하는 감경 규정이거든요. 영아 살해죄가. 그런데 이제 실제 이제 기사에 떠는 부분들은 정말 딱 할 만한 부분이고, 이게 지금 CCTV나 이런 것들이 지금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에 이렇게 잡혀 있는데, 너무 최악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나마 다행스러웠던 게
아기가 이제 적절한 시점에 구조가 돼가지고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예. 정말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 상황도 안 좋아지고 뭐 하니까 뭐 온갖 뭐 이렇게 조금만 뜨악할 만한 사건 사고들이 꽤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조에스더님이 있네요. 박주현 변호사님 동생. 예, 맞습니다. 박주현 변호사님 제 형님이죠. 네. 그다음 아마도 긴지님이 질문 주셨는데 통매염에 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 안 들었다는 증명을 할 수 있다면 성립이 안 될까요? 상대방이 고소 선언 후에 저한테 사진 보자, 얼굴 보자, 크크크 이런 식의 메시지가 있어서요. 이런 메시지. 실제로 여러분 통매염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또는 성적 만족을 깨할 목적으로 음란한 문자 등등을 보낸 자, 직접 상대방에게 도달케 한 자에 대해서 처벌하게 하는데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성적 수치심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 기준은 객관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크크크크 하고 뭐 얼굴 보자, 사진 보자 라고 얘기해서 마치 이 부분에 전혀 타격감이 전혀 없는, 타격감 제로인 상태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이 문헌 자체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줄 만한 그런 문헌에 해당되고 그것이 성적 만족을 깨할 목적에 의해서 보내진 것으로 추론될 수 있다고 하면 비록 사진 보자, 얼굴 보자, 크크크가 있다 하더라도 통매염죄가 성립될 여지는 있습니다. 물론 이 통매염죄에서 무혐의를 주장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금방 얘기했던 그 크크크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본인의 발언의 어떤 수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게 금방 이 법 조문에서 얘기하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을 깨할 목적이 없었다 또는 이게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줄 만한 표현이 아니다 이런 부분을 논증에서 강력하게 주장은 하셔야 되겠죠. 네. 아마노 긴지님 좀 어떻게 좀 이해되셨나요? 또 뭐 궁금하신 사람 계시면 편하게 긴지예요, 간지요? 긴지구나. 네, 편하게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기사를 하나 보면요, 여러분 그 최근에 이 기사가 하나 있어요. 제목을 제가 읽어드리면 강남 유흥주점 마약 사망 사건에서 술자리에 동석했던 이 세 사람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하겠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아마 이 기사도 그때 처음 났을 때 뜨악했던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실제 그 술자리에 참여했던 그 A라는 남자도 이후에 이제 차량에서 죽은 것으로 발견됐고, 그리고 그 동석했던 그 여종업원도 집에서 죽은 것으로 이제 드러났는데, 아마 사망한 그 여종업원과 관련된 이 녹취록이 아마 떴었나 봐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 관련된 부분이 조금 여실하게 드러났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혐의는 뭐 이런 거겠죠. 마약 투약을 방조했다라는 것과 마약 투약 방조 혐의로 아마 문제를 삼고자 할 것 같은데, 그럼 실제 상상을 해보십시오. 당사자는 모르게 안에 있는 남자들끼리 작당을 한 거죠. 아니면 알면서도 묵인하는 경우 그런 분위기가 흘렀다고 하면 이 또한 마약 투약 방조가 될 여지가 있죠. 예. 어쨌든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 사건 부분도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녹취록이나 이런 내용이 얼마나 구체성을 담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약 투약 방조와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 피의자 입장에서는 좀 벗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보이긴 해요. 왜냐하면 방조범도 실제로 고의범죄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형태인 거죠. 이중의 고의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 마약 투약을 방조한다는 고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약 실제 투약하는 사람이
실제 마약을 투약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도 하고 있어야 돼요. 이중의 고의를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안에서 예컨대 당사자가 그때 술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 상황 자체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해서 그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고의 내용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했다 이렇게 항변한다고 하면 뭐 글쎄요 이 부분을 수사기관에서 입증시키기도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프템버님도 그 기사 보셨다고요? 그게 떴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건 추이를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좀 보니까 또 있는 게 이게 있네요. 또 보니까 8천억 원 시한폭탄 전세 사기 폭탄 터지나. 지금 전세 사기 사건 이런 거 지금 많이 터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시국이 하수상에서 지금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모가 영화를 유기하고 또 8천억 시한폭탄 전세 사기가 급증하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전세 사기는요, 그냥 일반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사기 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떠한 상황에서 전세 사기 범죄가 급증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예컨대 지금처럼 실제 매매가가 부동산 매매가가 엄청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잖아요. 하방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전세가는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미쳐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그 갭 차이 이걸 우리가 전세가율이라고 하는데 전세가율이 급증하게 돼요. 그러니까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크게 차이가 안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실제 어떤 부동산을 매수할 때 그 돈을 다 갖고 있지 않아도 소위 얘기는 갭 투자를 하던 식으로 미리 전세권자를 확보를 해서 그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그 매수를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매수를 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자기 자본 하나도 없이 전세 보증금을 갖고서 돌려막기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열채든 백채든 그 과정에서 이런 전세 사기 사건이 빵 터지게 되는 겁니다. 예, 토토님도 들어오셨는데 토토님 반갑습니다. 자, 지금 들어오셨는데 30분까지 하시는 건가요? 늦은 시간 라방은 불가능하신 건가요? 제 구독자분이신가요, 토토님? 저도 참 그런 게 토토하면 이게 불법 토토, 피의자 이런 분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라방 시간도 저도 가능하면 많은 분들하고 같이 하는 게 좀 재밌으니까 제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토토님 그래도 짧은 시간 지금 밖에 남지는 않았지만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좀 드릴게요. 지금 지연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 구독자분이신가요? 지역분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 사기 사건은 제가 보기에는 향후 앞으로 더 터질 만한 그 분위기가 더 조성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보다는 월세로 내놓는 형태, 그리고 월세를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여전히 전세 매물은 많이 있으니까 실제 전세 계약을 하실 때 여러분 특히 많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관련되는 부분이 이게 허브에서 지금 전세 보증 관련되는 부분도 지금 공시지가에 훨씬 더 많이 지금 보증해주는 형태로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전세 사기가 지금 더 급증할 만한 그런 구조는 만들어져 있거든요. 특히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기사 한번 볼까요, 여러분? 또 최근에 또 있었던 기사 중에 어떤 기사가 있냐면 이거 있어요. 이거 좀 재밌는데 우리 짱 비비루님 또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까 전에 한 100명 정도 있었는데 짱 비비루님 오시니까 한 10명 정도 줄었네. 네, 반갑습니다. K 오피셜 님도 오셨네요. 질문 주셨는데 그 답변 바로 드릴까요? 네. 토렌트 불법 파일, 일본 AV 이 저작권 업로드로 인한 수사가 시작됐을 때 혐의나 형량은 얼마씩 될까요? 다른가요? 여러분 AV나 저작권 관련되는 부분이요. 실제 이제 저작권 침해와 관련되는 부분이어서 이게 토렌트 같은 경우는 다운 받자마자 또 이게 유포도 바로 되는 형식, 시드가 되면서 바로 유포도 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저작물 유포 관련되는 형태도 같이 혐의가 잡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초범이고 하면 어느 정도 낮은 벌금형 정도는 예상되는데, 네.
그래도 합의를 통해서 이 관련되는 부분을 조기에 사건 부분을 종결시키는 게 좋기는 하겠습니다. 뭐 혐의에 연루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걱정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 다음에 그렇군요. 이게 뭐 법무부 장관 뉴스가 뭐 있었나 보네요. 네. 예, 지연님도 물어볼 게 있으면요 편하게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서건님도 있네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구독하고 녹화된 것만 보다가 처음 라방 들어와서 듣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건님도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들어오시죠. 지금 보니까 시간이 6시 조금 27분이게 되니까 조금씩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시려고 하는 것 같아. 지금 문제는 제 방송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시간 설정에서 문제다라고 저는 긍정회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부분도 방송 시간도 조금은 제가 한번 재설정할 수 있는지 한번 저희가 검토 한번 해보고 반영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칩베이글님 같은 경우에 대마초 초범 양형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줄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대마초 초범 같은 경우는 이거 말씀드려도 되겠죠? 왜냐면 외국 같은 경우는 대마초 같은 경우는 이걸 뭐 합법화 시킨 나라도 있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대마초에 관련되시는 분들 꽤 많으신 것 같기는 합니다. 실제 이제 수사기관에 나가서 조사를 받게 되면 조사관들도 대마 같은 경우는 그냥 귀엽다 뭐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그 경향이 없지는 않아요. 다만 이 대마초라 하더라도 실제 구매를 하게 되면 그 구매된 것이 양이 많다. 예컨대 뭐 1,000만 원 넘어간다. 뭐 이렇게 되면 그리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질문이 막 올라오는데 제가 먼저 답변부터 드리고 다시 제가 좀 해결해 드릴게요. 그 실제 구매량이 많게 되면 실제 기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마 단순 투약이나 이런 단순 흡연이 아닌 구매로 가게 되면 법정형 자체가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실제 집행유예로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대마초 초범이다 라고 했을 때는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지을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양형 자료, 뭐 반성문이라든지 탄원서나 이런 것도 많이 좀 제출하시고요. 본인 뭐 치료 관련되는 약물 치료 관련되는 것도 뭐 제출하시면 좋겠고, 그렇게 하시면서 형량을 최대한 낮추시는 것, 그리고 기소유예를 받는 것, 이 부분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짱비미로님 보시면 변호사님 항소심 재판이 2년 넘게 걸려도 피해자한테 안 불리할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근데 뭐 재판이 뭐 길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하다 불리하다 뭐 이런 건 없을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재판부가 2년 정도 지나게 되면 당연히 재판부가 많이 변경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변경되면 다시 이제 변론 그 제기를 하거나 갱신을 하게 되는데, 그때 본인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새롭게 구성된 재판부에 잘 어필하는 거, 리마인드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충분히 피해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억울한 처분 자체를 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네, 칩베이글님은 구독하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연님 계신데, 자, 안녕하세요. 저는 미성년자인데 용돈벌이를 제 몸 사진을 트위터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사겠다고 하면서 저에게 왔습니다. 전 아무런 의심 없이 가능하다고 했죠. 근데 그분이 아청법 뭐라 하시면서 절 트위터에서 신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트위터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트위터가 제 IP를 추적해서 경찰한테 넘기고 경찰이 저와 제 부모님께 전화를 건다 하네요. 이게 사실인가요? 만약 사실이면 처벌을 받게 될까요? 그분에게 정보는 없어요. 계좌번호, 라인 그런 거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무서워서 트위터 계정 삭제한 상태. 지금 좀 이상한데요. 지금 느낌은. 실제로 여러분 미성년자인데 용돈 제 몸사진에 트위터에 판매하겠다. 여러분 그 아청물 판매 관련되는 부분은 미수범죄도 처벌하기 때문에 그 글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는 그 순간 보통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실제로 이게 사건화가 된다 그러면 빨리 변호사 선임하셔가지고 조기에 문제를 좀 해결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본인 같은 경우는 이게
내가 실제로 판매할 고의를 가지고 올렸다, 아니 장난삼아 올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항변하실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통해서 충분히 처벌수를 낮추거나 아니면 무혐의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면 어느 정도는 방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실제로 이 같은 용돈벌이로 몸캔 사진을 이걸 판매한다는 것을 핑계 삼아서 이게 보이스피싱으로 이어져서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형태도 많기 때문에 판매에 글을 올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실제 혐의가 인정된다 그러면 처벌 수위는 조금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다음에 K오피셜님도 롤 채팅 관련 영상 봤다. 다른 영상보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더 좋은 영상으로 답변을 좀 드릴게요. 토토님 또 질문 주셨는데 미성년자 영상을 호기심이 다운받았는데 너무 무서워 바로 삭제했다. 사건화 될까요? 어디서 다운받으셨을까요? 미성년 영상을? 토렌트? 아니면 메가? 네. 어디서 다운받았는지에 따라서 사건화될 가능성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메가에서 뭐 다운받았다, 토렌트에서 다운받았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예컨대 어떤 사람에게 트위터에서 어떤 사람에게 제3자에게 돈을 주고 어떤 링크 이 자체를 구해 와가지고 이걸 구매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또 문제가 돼요. 예, 토렌트 같은 경우는 다른 플랫폼보다는 그 단속될 가능성이 조금은 더 있습니다. 실제 공급자 측에 로그 파일 관련된 정보가 이게 확보가 되고 실제 해당되는 파일 자체가 아청물 영상으로 확인된 경우라면 해시값도 아마 확보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건에 되는 가능성은 아예 배제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건에 되시면요 혼자서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변호인 조력 받아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안은. 네. 여러분 벌써 그 34분까지 됐네요. 네. 네, 뒤늦게 좀 많은 분들이 좀 오셔가지고 좀 답변 주셨는데, 뭐 질문 마저 제가 좀 해결해 드릴게요. 지금 제가 촉법 소년이긴 한데 그분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트위터에 신고했다 하면 제가 잡힐까요? 만약 잡히게 된다면 기록에 남아서 제 미래에 지장할까요? 아니요, 촉법 소년이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소년 사건이기 때문에 뭐 재판이나 이런 것들은 받을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약간 1, 2호 정도의 보호 처분을 끝을 낼 수 있는 경우는 많기 때문에 미리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짱비비루님 있네요. 또 질문 주셨네요. 변호사님 구속 수사랑 불구속 수사 차이점이 뭔가요? 일단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 구속 수사를 한다는 자체는 뭐냐면 이미 수사 단계에서부터 해당 범죄에 대한 범죄 소명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증거가 어느 정도는 명확하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했기 때문에 구속됐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피해자하고 합의나 이런 것들을 뭐 어떤 확실적인 그런 양형 관련되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최종적인 법원에서의 처벌 또한 구속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예측을 자아내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불구속 수사 같은 경우는 뭐 해당되는 문제되는 혐의 자체가 뭐 재질이 약하다라고 이제 단언할 건 아니고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람 구속시키기에는 아직까지는 사실관계를 다퉈야 되는 부분들이 많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 법원 단계에서 뭐 어떻게 변론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속 수사가 되게 되면 형사소송법에는 구속 기간을 경찰에서는 10일, 그리고 검찰에서는 최장 20일까지 이제 연기시킬 수가 있고 재판 자체도 신급별로 6개월 안에는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 구속 기간 자체 상당히 엄격하게 정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구속 사건 같은 경우는 빨리 끝이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하는 입장에서도 그 한정된 시간 안에 뭐 합의를 보호한다면 합의를 봐야 되고 관련된 증거를 찾아야 된다고는 빨리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의 압박감이 상당히 강하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칩베이글님이 또 질문 주셨는데 갑자기 또 질문을 많이 주시네. 끝을 내려고 그랬더니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경상도 사투리를 뭐라 그러냐면 DB 쫀다 그래요. DB 쫀다고.
끝내려고 하니까 막 이게 질문 막 주시는 거예요. 공부할 땐 공부하고 공부 안 할 때 공부를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DB 쪼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쨌든 뭐 질문 주셨으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월에 대마초 텔레그램으로 30만 원어치 구매한 게 딜러가 잡혀서 참고인 조사를 꼭 부산에서 받아야 한다. 경찰관에 이관 신청했는데 불가능하다고 하네. 이관이 불가능한가요? 여러분 이번 좀 재량이에요.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본인이 살고 있는 주거지 쪽으로 보는 편의 이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사건 이첩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단위가 큰 단위로 이루어지거나 그 판매자와 연계시켜서 같이 이제 진행해야 될 것 같은 경우는 그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해당되는 그 최초의 그 관할 간소에서 이 사건을 안 내어주려고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예, 그럼 좀 어쩔 수 없죠. 네, 그 다음에 열정이 가득한 님께서 또 질문 주셨는데 구글에서 서치를 하다가 단순 재생만 했는데 아청은 아니고요. 아청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 사이트 주소가 텔레인 것 같은데 대화방 같은 건 없었어요. 이것도 처벌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렇게 지금 댓글 묻는 것도 위험해요. 댓글 묻는 거 위험하지 않습니다. 예, 뭐 신원 확인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구글에 서치하다가 단순 재생만 하는 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뭐 걱정 전혀 하실 게 없습니다. 그냥 야동 사이트 형태고 광고만 있었던 상태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칩베이글님도 뭐 질문 다음에 또 라방을 할 테니까요. 편하게 질문 주시고 지금 뭐 유튜브도 그렇고 구글 같은 경우도 인적사항, 개인 인적사항, 신원 관련되는 부분을 확인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질문 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연님 제1의 사건화 될까요? 사건화 될 가능성 없어 보입니다. 예,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때 신속하게 변호인 조력 받아서 진행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약 관련되는 사건은 어떻게 보통 사건화가 되냐면요. 실제 구글이나 텔레그램 뭐 이런 형태로 가는 거 참 찾기는 정말 힘들고요. 실제 판매자가 던지기를 하다가 뭐 그 잡혔어. 그래서 판매자 신원이 확인되고 판매자의 지갑 주소가 확인됐다. 또는 지갑이라는 건 비트코인 관련된 지갑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은행 계좌가 확보됐다. 그래서 역추적해서 구매자의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 아니면 던지기에서 실제 현장에서 이걸 찾으러 왔다가 CCTV에 찍혀서 예컨대 뭐 자기 차량으로 타고 왔다 했을 때 그 차량 번호가 확인되거나 뭐 이런 등등 관련돼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지연님, 네, 감사하다. 지연님 같은 경우에 미리부터 걱정하지 마시고요. 변호사 선임비 알려드릴 수는 있는데 미리 확인하시고 미리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게 실제 경찰에서 연락이 현실적으로 왔다 했을 때 그때 고민하셔도 늦지는 않겠습니다. 그때 한번 연락 주시죠.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그렇게 하시면 편하게 오셔가지고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편하게 시청하실 수 있는 그 시간대로 제가 고민을 해서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보죠.